강릉 중앙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순 씨, 66살이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손녀 둘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찾아와서 할머니 가게에서 놀았습니다. 그게 그분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계단을 오를 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생선 상자를 나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이 얼어 있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골반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2달 넘게 병원에 계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드리냐면요. 정말순 씨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리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 분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왜 수면과 직결되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운동만이 아니라 먹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을 지키려면 먹는 게 절반입니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왜 하체가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68에서 72%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이 세 부위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들이 하는 일이 걷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심장이 피를 아래로 보내죠. 그 피가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서요. 이때 우리 하체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종아리가 펌프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근육 펌프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우리 하체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하나지만 하체 근육이 없으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됩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듭니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전 세계 76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종합 연구입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약 3.6배 높았습니다. 3.6배입니다. 담배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체 근육은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두 번째 심장입니다. 이게 약해지면 뇌졸중, 심장병, 치매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체 근력과 악력. 이 두 가지가 약한 분들은 흡연자보다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근육이 빠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세대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다리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위험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계단입니다. 여러분, 계단 오르실 때 어떠세요? 손잡이를 꼭 잡으셔야 하나요? 한 칸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다리가 무거우신가요? 이건 단순히 숨이 차는 게 아닙니다.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라는 큰 근육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무릎을 보호합니다. 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송태호 씨, 72살이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당뇨가 있으셨는데 걷기 운동은 매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은 따로 안 하셨습니다. 어느 날 논두렁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예전이었으면 다리에 힘을 줘서 버텼을 텐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무릎 인대 손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근감소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에서 근감소증이 동반되면 사망 위험이 약 6.1배까지 높아집니다. 6.1배입니다.
당뇨 자체보다 근육이 빠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계단 2층을 손잡이 없이 쉬지 않고 오를 수 있으신가요? 못 오르시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가볍게 보지 마세요. 잠깐,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건 실제로 병원에서도 쓰는 검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검사 자체를 모르십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서 3m 걸어가시고 돌아서 다시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시간을 재보세요. 이걸 의학에서는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 가지 동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일어서는 힘, 걷는 속도, 방향 전환 능력, 다시 앉는 균형 감각, 이 4가지를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12초 이내에 완료하시면 정상입니다. 12초에서 14초 사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4초 이상이 걸리시면 낙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20초 이상이시면 보행 보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 질병예방센터에서는 12초를 기준으로 씁니다. 메타 분석에서는 13.5초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계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12초가 넘으시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황복자 씨, 69살이셨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평소에 손녀 어린이집 데려다 주시고 저녁에 산책도 하시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해보시니까 17초가 걸렸습니다. 본인도 놀라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느린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걷기만 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하체 근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수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공동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 1회 이상 근력운동을 하지 않는 분은 근감소증 위험이 약 2.6배 높았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력을 키우려면 따로 힘을 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 지금 바로 해보세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을 재보시고 12초가 넘으시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다음 신호입니다. 걸음 속도입니다. 이게 수명과 직결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걸음이 느려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아닙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확인된 기준이 있습니다. 1초에 1m 이상 이 속도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파트 복도 끝에서 끝까지 보통 10m 정도 됩니다. 이걸 10초 안에 걸으셔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실에서 현관까지 혹은 아파트 복도에서 시간을 재보세요. 느려지셨다면 하체 근력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뇌와 근육의 신경 연결이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다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다리에 보내는 신호가 느려지는 겁니다. 뇌에서 다리까지 명령이 전달되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걸음이 느려진 분들은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으니까 더 천천히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보폭을 넓히고 속도를 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느린 걸음에 적응하시면 뇌도 그 속도에 맞춰져 버립니다. 점점 더 느려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산책하실 때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팔의 움직임이 다리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보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와 근육의 연결이 좋아집니다. 다음 신호로 넘어가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근감소증 위험이 높았습니다. 약 3배입니다. 운동 안 하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것도 근육을 빼앗아 갑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 자식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근육까지 빼앗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감각입니다.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보세요. 한 발로 서 보세요. 눈을 뜨고 아무것도 잡지 않고 몇 초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있습니다. 60대라면 15초 이상, 70대라면 10초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시면 균형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 소뇌와 전정기관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체 근육이 이걸 실행합니다. 우리 뇌가 명령을 내리고 다리 근육이 실행하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는 건 이 연결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낙상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낙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앞서 정말순 씨 이야기에서 이미 보셨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배종길 씨, 74살이셨습니다. 조선소에서 40년 일하시고 퇴직하신 분입니다.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한 발 서기를 해보셨는데 7초밖에 못 버티셨습니다. 기준이 10초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체력과 근력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힘이 세셨어도 관리를 안 하시면 근육은 줄어듭니다. 40대 이후부터 10년마다 약 8%씩 근육이 빠집니다. 70대 이후에는 더 빠릅니다. 10년마다 약 15%씩 빠집니다. 이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60세의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70세에는 90이가 되고 80세에는 78 정도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그렇게 줄어듭니다. 마지막 신호입니다. 종아리를 한번 보세요.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 가늘어지셨나요? 바지가 헐렁해졌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살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펌프 역할을 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가늘어지면 혈액이 다리에 고입니다. 하지 정맥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줄자로 종아리 가장 두꺼운 부분을 재보세요. 남성은 34cm 이상, 여성은 33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아래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유경란 씨 63살이셨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셨는데 아이들 돌보느라 하루 종일 움직이시는 분이었습니다. 갱년기가 오면서 다리가 부쩍 가늘어지셨습니다. 종아리를 재보니 31cm였습니다. 기준보다 2cm 부족했습니다. 갱년기도 근감소증의 원인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 합성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이 힘든 것,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에서 12초가 넘는 것, 걸음이 느려진 것, 한 발로 15초를 못 서는 것, 종아리가 가늘어진 것,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멈춰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하면 운동만 생각하십니다. 운동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운동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먹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셔도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벽돌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근육의 벽돌이 단백질입니다. 국제영양학 전문가 그룹이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하루에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7g 들어있습니다. 두부 반 모에 약 13g입니다. 생선 한 토막에 약 20g입니다. 우리 식탁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렇게만 하셔도 웬만큼 채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한 끼에 2.5에서 3g의 류신이 들어있으면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이 양은 고품질 단백질 25에서 30g에 해당합니다. 계란으로 치면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한 끼의 단백질 반찬을 반드시 하나 이상 드세요. 계란, 생선, 두부, 콩,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3끼 골고루 나눠서 드세요.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타민 D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타민 D가 뼈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비타민 D가 근육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아까 말씀드린 대퇴사두근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분들의 약 47%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비타민 D 보충이 우리 하체 근력, 특히 허벅지 힘을 개선하고 낙상 위험을 줄인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 800에서 0단위 정도가 권장됩니다. 가장 좋은 건 햇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겨울이라 밖에 나가기 어려우시면 우리 식탁에 늘 있는 등 푸른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꽁치, 연어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버섯에도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3끼에 나눠서 드시고 비타민 D도 챙기세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계란, 두부, 생선, 햇볕,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벽에 기대고 앉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천천히 허리를 내려서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10초간 버팁니다. 그리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 힘드시면 5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이 허벅지 근육을 강하게 만듭니다. 무릎도 보호해 줍니다.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허리를 내릴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갑니다. 발을 벽에서 한 발 정도 떼고 서시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잡힙니다. 두 번째, 뒤꿈치 들기입니다. 의자나 벽을 잡고 서세요.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2초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15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혈액순환에 바로 효과가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듭니다. 세 번째, 한발서기입니다. 아까 테스트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시에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잡는 힘을 점점 줄여가세요. 하루 2번 양발 번갈아 가며 30초씩. 이 운동이 균형 감각을 되살립니다. 낙상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뇌와 근육의 연결도 강화합니다. 이 3가지 매일 20분이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또는 저녁 식사 전 하루 한 번 꼭 하세요.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운동하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벽 스쿼트를 하세요. 큰 근육부터 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 뒤꿈치 들기, 마지막에 한발 서기. 이 순서대로 하시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계란 하나 또는 우유 한 잔만 드셔도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고 그냥 쉬시면 아깝습니다. 운동과 단백질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4억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근감소증 비율이 9%였습니다. 그런데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한 결과 4년 후에 8%가 근감소증을 되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된 분들 중 거의 5명 중 1명이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건 정말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근육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 어려운 시절 이겨내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해내실 수 있습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우리 다리가 달라집니다. 계단이 가벼워집니다. 걸음이 빨라집니다. 무릎이 덜 아픕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다리 힘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걷다가 갑자기 다리 힘이 빠질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쓰러질 것 같을 때, 한쪽 다리만 특별히 약할 때, 다리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길 때, 이런 경우에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과나 재활의학과에 가셔서 근감소증 검사를 요청하세요. 간단한 검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체 근력은 수명과 직결됩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사망 위험이 3.6배 높아집니다. 계단 오르기,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 걸음 속도, 한발 서기, 종아리 둘레, 이 5가지 신호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몇 끼 드시고 비타민 D도 챙기세요. 벽에 기대고 앉기, 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20분만 하세요. 처음에 말씀드린 정말순 씨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말순 씨는 퇴원 후에 재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벽 스쿼트를 하시고 단백질도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지금은 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가게에서 할머니랑 같이 생선을 놓으며 놀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오래오래 지내고 싶으시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가족 중에 다리 힘이 약해지셨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꼭 기억하실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를 해보세요. 12초가 넘으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몇 끼 단백질 반찬 하나, 계란이든 두부든 생선이든 꼭 드세요. 셋째, 벽 스쿼트, 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매일 20분입니다. 내일 아침 벽 스쿼트 5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